그 어제 제가 호흡을 잘 해야 우리 비대칭도 사라질 수 있고, 사실 늑간이 열리게 되거나 흉추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 버리는 호흡 근육이 약하게 되면 비대칭을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체 운동을 통해서도 사실 상체의 기울기는 하체와 관여하면서 이 횡격막 따라서 우리 장요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리를 꼬거나 짝다리 짚게 되면 반드시 흉곽이 돌고 그 위에 있는 쇄골 또는 날개뼈가 비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체를 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 수순이 올라와서 호흡,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우리 늑간 열리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비대칭에 대한 원리,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쇄골과 날개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팔 있잖아요. 팔뼈. 우리 팔뼈는 몸에 붙어 있을지 없을지 요 관련해서는 좀 공부를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팔뼈가 몸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팔뼈는 우리 몸에 절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구조적으로 팔뼈가 몸에 붙어 있는 조직은 관절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곳조차도 사실 날개뼈랑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날개뼈는 몸이랑 연결되어진 부분이 있느냐? 날개뼈만 떼놓고 바라보게 되면 아예 허공입니다. 이따 영상이나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 날개뼈는 우리의 몸에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뼈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럼 이 날개뼈는 뭐랑 연결되어져 있느냐? 쇄골이라고 하는 지름한 2cm에서 1.5cm 되는 뼈로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1.5cm 짜리 쇄골이 부러지는 순간에 팔 그리고 날개뼈는 모조리 주저앉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구조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구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날개뼈가 굉장히 불안정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등 근육부터 시작해서 가슴 근육, 팔 근육, 승모 근육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몸을 약간 미라처럼 두들두들 말고 있다고 좀 연상하시면 좋은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요거는 일반적인 사진은 아니에요. 일부러 쇄골을 좀 크게 현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몸통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자, 우리의 쇄골의 2분의 1 지점, 쇄골의 2분의 1 지점이 요 정도인데, 제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요 쇄골의 2분의 1 지점이니까 요 정도, 요 정도는 완전히 허공이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아예 비어있는 상태, 요 위치가 아래에서 바라보더라도 뻥 뚫려있는 허공으로 존재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날개뼈 뒤에서 좀 바라보게 되면 요 날개뼈가 쇄골이랑만 연결되어서 요렇게 천사, 약간 우리 죽으면 나오는 우리 천사가 연상하면은 요 링이 있죠. 링처럼 쇄골이 링을 쭉 만들어서 뒤에 날개뼈는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가운데 뻥 뚫린 반지꼬리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날개뼈, 쇄골, 요렇게 공중에 떠져 있는 천사링에 사지가 딱 팔이 딱 붙어져 있다. 근데 이 붙어진 조직조차도 굉장히 경사면이라 그래갖고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할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다리가 빠졌다는 소리보다 팔이 빠졌다는 소리 좀 많이 듣죠. 그래서 우리가 50견이 발생되는 원리이기도 한데, 자, 우리가 50견 관련해가지고 회전계를 설명을 드릴 건데 나중에, 오늘은 자, 여기 와서 늑간이 열리게 되면, 저번 때는 우리 비대칭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자, 늑간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 날개뼈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자, 우리가 흔히 익상견갑, 그러니까 익상견갑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익상견갑은 말 뜻대로 날개뼈의 모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익상, 그러니까 날개처럼 펼쳐졌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요게 우리가 기능적으로 날개뼈 운동 이상증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중추신경 따라가지고 요 바깥쪽으로 쭉 말초신경 쪽으로 빠지는 신경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신경 손상을 받아가지고 이상 증세를 보이시는 분 양쪽으로 두 개가 나뉘는데, 자,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사고가 아니고서야 이 신경이 실질적으로 데미지를 뭐 어떤 신경에 큰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요렇게 떠 있는 날개뼈가 요 보이는 것처럼 갈비뼈가 돌아감으로 인해 갖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날개뼈랑 주변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비대칭이 되었구나 연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자, 여기 요 아저씨랑 요 아저씨 여기 보여주시는 비포, 요 보게 되면 갈비뼈가 들려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쇼미더 바디라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운동 유튜버 분들이 나와서
몸을 만들어 가지고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분이 말왕,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이 우리 맨몸 운동하시는 이주명 님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제가 바라봤을 때는 말왕님이 킬로그램, 그러니까 몸의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고 근육량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후면부로 잡았을 때는 확실히 맨몸 운동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등이 엄청나게 잘 근육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제가 바라봤을 때는 요거랑 일상견갑이랑 원리가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이, 이주명 선수도 사실은 갈비뼈를 약간 들긴 들었지만, 자, 우리 말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를 좀 더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요 장요근을 짧게 만든 것은 이 고정되지 않는 횡격막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번 때 봤던 것처럼 갈비뼈를 이렇게 들게 되면 뒷목이 밀린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요 뒤에 목 각도를 좀 보게 되면 이주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요 흉쇄 요족을 따라 가지고 쭉 잡아 당겼는데, 자, 우리 말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가 너무 많이 들리는 바람에 뒤로 넘어가서 목이 아랫각으로, 얘를 다들 생각하지 않으니까 앞을 보려고 앞으로 빼서 시선을 이렇게 올립니다. 약간 사선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뒤로 후면부로 좀 보게 되면, 자, 여기서도 그 면밀하게 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등 운동하시거나 어깨 운동하시거나 가슴 운동하실 때 날개뼈를 뒤로 모으는 우리 후인 하강 또는 패킹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이거 보시게 되면, 자, 말왕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들린 갈비뼈에 날개뼈를 강제로 모은 어떤 형태냐면, 우리 패킹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갈비뼈를 이렇게 닫아놓고 있으면 날개뼈가 모으고 싶어도 잘 안 모아져요. 중요한 부분이 갈비뼈를 이렇게 내미니까 얘가 이렇게 모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러한 동작은 자연스러운 동작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닫힌 복부에 날개뼈가 부착하게 되면 이렇게 날개뼈가 쫙 붙으면서 등이 입체감 있게 표현이 되는데,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갈비뼈를 늦간에 들고 있는 우리가 포지션을 잡게 되면은 요 등 뒤에 날개뼈가 부착하지 못하고 날개뼈보다 갈비뼈가 먼저 앞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있는 빈 공간 때문에 붙으면서 근육의 선명도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여성분 보이시죠? 요 한쪽 날개뼈, 그러니까 둘 다 이상 증세가 좀 있는데, 자, 요 날개뼈가 떠버렸어요. 여기 음양이 치면서. 이러한 구간들이 잘 보게 되면은 날개뼈가 이상이 있다기보다 너무 평평한 등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꼿꼿하거나 갈비뼈를 광하게 들려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게 되면은, 첫 번째, 자, 목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 견갑골이라고 말하는 아까 전에 요 부착. 그러니까 요 날개뼈가 약간 요렇게 그릇처럼 생겼어요. 접시 모양으로. 자, 오목한 접시 모양이 둥근 등에 잘 달라붙게 생겼는데, 자, 이 위치를 자꾸 들고 생활하게 되면 얘가 평평해지니까 이 날개뼈가 자꾸 굴러 떨어지려는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중력 때문에. 자, 그런 영향 때문에 좀 보게 되면은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내려가 있어요. 이런 형상들은 제가 예상키로는 요 분은 오른손잡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무게중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얘가 더 강하게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운동 수업할 때는, 자, 여기 보게 되면 저희 수업 내용인데, 비포 때는 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고 왼쪽 어깨가 올라가 있는 이런 현상을 띄고 있었다가, 지금 보게 되면 제 마지막 어제라고 써져 있고 어깨 축이 맞춰진 상태. 자, 이 상태 때 제가 손이 어디 있냐면 요 스터넘, 흉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호흡을 강하게 후 뱉게 되면 갈비뼈가 내려간다 그랬죠. 우리 호흡편에서도 후 뱉으면서 날개뼈를 좌우로 올려주는 동작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나는 어깨가 삐뚤이빼뚤이가 병원 가야지 고쳐야 되지가 아니라, 요런 구간들은 내가 갈비뼈를 잘 닫고 다니는 습관이 있느냐 아니면 호흡을 개선을 했느냐, 그 차이에 따라 가지고 날개뼈가 갈비뼈에 붙으면 그만입니다. 붙고 난 뒤부터는 사실, 자, 우리가 요렇게 날개뼈가 뜨게 되면 통증 지점이 어디냐면,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경추 2, 3번, 경추 3, 4번, 경추 4, 5번. 요 뒤에 우리 날개뼈 사이랑 날개뼈 사이 바로 위, 요 뒷목 있죠, 뒷목. 뒷목 아프신 분들 체형을 잘 고스란히 보게 되면 요런 체형일 겁니다. 요런 체형이다 보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뭉쳐진 가슴이 이걸 올리려고 하면은 가슴을 좌우로 펼쳐야 되는데 펼쳐지지 못하고 그냥 갈비뼈를 들어버리는, 들어서 세우는 스타일로 변하게 되면은 아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개뼈가
흉곽에 이렇게 얹어진 상태, 흉곽이 얹어진 상태에서 주변부 근육들이 돌돌돌 미라처럼 감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근육이 사실은 요 정거근이라는 근육인데, 요 정거근이 뭐냐면, 자, 우리가 날개뼈가 이렇게 있게 되면 요 앞쪽에 정거근이라는 근육이 늑간 쪽으로, 갈비뼈 쪽으로 이렇게 다 퍼져져 있습니다. 퍼져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가미처럼 나오는 근육이거든요. 이렇게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여기 요 위치, 저희 V자로. 자, 요 구간이 뒤로 보게 되면 얘는 독단적으로 쓰이는 근육이 아니라 이 날개뼈 앞쪽에 이렇게 빨간 색깔로 칠해진 구간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근육과 만나냐면 능형근, 롬보이드라고 하는 능형근이랑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못 자거나 그랬을 때 체중이 받으면서 이 위치가 날개뼈가 접혀져 버리게 되면 우리 잠 자고 나서 잠을 잘못 잤나 보다, 목이 안 돌아가 하는 근육이, 이 근육이 심하게 밀렸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 자, 소흉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두루마리가 사실은 방금 말한 것처럼 능형근이라고 하는 요 극도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요렇게, 그리고 다시 갈비뼈, 그리고 우리 날개뼈가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도 있습니다. 앞에도 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리돌기라는 곳에 있는데, 요 위치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더라면 자꾸 떨어지거나 뜯겨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위치를 하나, 둘, 세 개로 잡고 있는 근육을 우리가 소흉근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업무 생활도 그렇고 앞쪽 생활들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소흉근이라는 근육은 원래 우리가 원숭이였을 때 나무를 타듯이 요렇게 팔이 휘저을 때 이 날개뼈가 뜯겨 나가지 않게 갈비뼈랑 늑간에다가 붙여놓는 위치를 하는데, 우리가 워낙에 앞쪽 생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뒤에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앞쪽으로 쏠려버리는 겁니다.